통역사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주최 측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을 때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 호텔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죠. 통역 부스는 텅 비어 있었고 유리로 된 작은 방에는 헤드셋과 마이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중국 대표단의 리 부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대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어요. 주최 측 운영팀장 마크 톰슨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40대의 미국인 남성으로 이번 국제에너지협력회의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마크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통역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기만 할 뿐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죠. 이 회의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각국이 함께 투자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각국 대표들이 자기 언어로 발표하고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통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일본 대표단의 다나카 상무가 화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마크는 필사적으로 사과했지만 대표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따라 일어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 청소용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소녀가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든 채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큰 안경을 쓴 소녀였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회의 무산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조용히 회의장 구석으로 걸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회의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러 언어로 된 두꺼운 문서들이었죠. 소녀는 잠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멈추고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호텔 직원이 소녀를 봤습니다. 지우야, 거기서 뭐해? 일 안 하고? 소녀, 김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이 문서가 눈에 띄어서 빨리 청소나 해. 여긴 중요한 회의하는 곳이야. 네. 지우는 다시 청소를 하려다가 문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중국어로 된 부분을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번역 좀 이상한데. 원래 의미랑 다른 것 같은데.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 지우를 봤습니다. 뭐, 너 중국어 읽을 줄 알아? 네. 조금요. 진짜?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호텔 청소부의 딸이었어요. 엄마가 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해서 방과 후에 가끔 엄마 일을 도왔죠. 불법 노동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심부름 수준이었죠. 그때 앞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일어서며 외쳤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따라 일어섰죠. 마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조교에게 급히 말했어요. 당장 다른 통역사를 구해. 통역회사에 전화해서. 하지만 팀장님, 이렇게 고급 회의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장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5개 언어를 다. 그래도 찾아봐. 대표들은 이미 문 앞까지 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완전히 무산될 상황이었어요. 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내가 나서면 웃음거리가 될 텐데.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손이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저기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아무도 듣지 못했죠. 지우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작은 소녀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마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통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 저 꼬마가 장난하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5개 언어 할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요.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뭐라고? 5개? 마크는 난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긴 했지만 12살짜리 청소부 딸에게 이런 중요한 회의 통역을 맡길 수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테스트해 봅시다. 중국 대표단의 리 부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통역사도 없는데 저 아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라도 해보죠. 마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지우, 맞나? 네, 김지우예요. 앞으로 나와봐.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손에 든 걸레가 물을 똑똑 떨어뜨렸죠. 일단 그 걸레는 내려놔. 마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걸레를 구석에 놓고 다시 앞으로 섰어요. 리 부회장이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경제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문장이었어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2천억 위안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합니다. 지우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영어로 통역했어요. 리 부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이번에는 일본어로 다나카 상무가 나섰습니다. 그도 빠른 속도로 기술 용어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지우는 다시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다나카 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놀란 것 같았어요. 스페인어. 스페인 대표가 일부러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우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문장이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아랍어도 해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도 해냈습니다. 하지만 살짝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기, 마지막 단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계약 조항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았죠. 리 부회장이 처음으로 표정을 풀었습니다. 정직하군. 그래, 맞아. 계약 조항이 맞아.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마크가 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시도는 해보죠. 리 부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실수하면 즉시 회의를 중단합니다. 당연합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 정말 할 수 있겠어? 이건 매우 중요한 회의야. 실수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크는 지우를 통역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유리방이었어요. 안에는 복잡한 장비들이 있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영어 채널로 송출돼. 이건 중국어, 이건 일본어. 알겠지? 네. 헤드셋 써봐. 지우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너무 커서 자꾸 흘러내렸어요. 마크가 급히 조절해줬죠. 물 필요하면 여기 있어. 그리고 지우야. 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회의는 완전히 망했을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그래도 고마워. 용기 내줘서. 마크는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썼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시작했어요.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지우는 집중해서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하지만 15분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표자가 갑자기 복잡한 기술 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광 패널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활용한 텐덤 셀 효율성 증대 방안.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뭔지 몰랐거든요. 헤드셋 너머로 중국 대표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이 끊겼어. 역시 안 되는 거 아냐? 지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맥을 파악해서 추측했죠. 태양광 패널의 특수 구조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 방안. 죄송합니다. 정확한 기술 용어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리 부회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발표자께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역사가 어린 학생이라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로 발표는 조금 더 천천히 쉬운 용어로 진행됐습니다. 지우도 통역하기 수월해졌어요. 30분이 지나고 첫 번째 세션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지우는 통역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목도 쉰 것 같았죠. 마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생했어, 지우. 잘하고 있어. 정말요? 저는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솔직하게 모르는 걸 인정한 게 오히려 좋았어. 그래서 발표자도 더 쉽게 설명했잖아. 우리 부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지우 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힘들면 말해요. 무리하지 말고. 우리 부회장의 말투가 처음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대표단의 발표였어요. 우리 부회장이 중국어로 발표했습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내용이 복잡했어요. 지우는 집중해서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해내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지우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에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지우, 괜찮아? 네. 그냥 조금 피곤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그만둬도 돼. 아니요. 끝까지 할게요. 지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점심시간, 마크는 지우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샌드위치와 물을 준비해뒀어요. 천천히 먹어. 오후에도 3시간 더 남았어. 감사합니다. 지우는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왔거든요. 엄마가 아침 교대 근무라 밥을 못 해줬죠. 지우야, 내 엄마는 어디 계셔? 이 호텔에서 청소 일하세요. 지금은 2층 객실 청소 중일 거예요. 그래, 잠깐만. 마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객실 관리팀이죠? 김지우 학생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10분 후 지우 엄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다쳤어? 엄마, 나 괜찮아. 근데 왜 여기 있어? 학교는? 엄마, 설명하면 길어. 마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우가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전문 통역사가 오지 않아서 회의가 무산될 뻔했는데 지우 양이 자원해서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지우야, 진짜야? 응, 엄마. 나 할 수 있어. 엄마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딸, 대단하구나. 엄마, 나 오후에도 해야 해. 끝까지 하고 싶어? 그래, 해. 엄마가 믿어.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다시 통역 부스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일본, 독일, 스페인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 기술 현황, 투자 계획, 복잡한 내용들이었죠. 지우는 지쳐 있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막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가 다시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투자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두 나라 대표들이 빠른 속도로 자기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니까 통역하기 어려웠거든요. 잠깐만요. 지우가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두 분을 동시에 통역하기는 어려워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리 부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했네요. 한 명씩 차례로 말하죠. 논쟁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양쪽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신기한 건 지우가 통역하면서 조금씩 표현을 부드럽게 바꾼 거였습니다. 감정적인 단어는 중립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은 건설적으로. 그 덕분에 논쟁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설적인 토론이 됐죠. 오후 5시 드디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긴 회의였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합의에 도달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혔어요.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통역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마크가 급히 부축했죠. 고생했어, 지우. 정말 대단했어. 잘한 건가요? 잘했어. 아니, 훌륭했어. 그때 대표들이 몰려왔습니다. 지우 양, 리 부회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회의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다나카 상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양.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당신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리 부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우 양, 혹시 앞으로 통역 일을 계속할 생각 있나요? 저 아직 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나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명함 받아두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른 대표들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순식간에 10여 장의 명함이 쌓였어요. 마크가 지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야. 마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우가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원래 통역사에게 줄 돈이었어. 내가 받는 게 맞아. 하지만 받아. 내가 번 돈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회의에 통역사로 와줄 수 있어? 저 학교 때문에. 물론 학교 일정 고려해서 주말이나 방학 때만. 어때?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역료는 얼마예요? 시간당 $300 정도. 어때?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당 $300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해볼게요. 좋아. 그럼 연락처 남겨줘. 그날 저녁 지우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어요. 엄마가 봉투 속 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이게 진짜야? 응, 엄마. 내가 번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지우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지우 학생, 어제 무단결석했다며? 교장 선생님이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학교를 빠져? 부모님 허락은 받았어?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호텔 회의장에서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 무슨 소리야? 지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교장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거짓말하면 안 돼.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교장은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가 사실을 확인해 줬죠. 정말, 정말이었구나. 교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 학생,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예요. 혹시 학교 신문에 인터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장이 선생님들에게 말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했죠. 며칠 후 지우의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곧 지역 뉴스에도 나왔어요. 12살 소녀 국제회의 통역으로 위기 구해.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불편했습니다. 주목받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한 달 후 마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 다음 주 토요일에 또 회의가 있어. 올 수 있어? 토요일이요? 학교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좋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통역사 대우를 해줄게. 시간당 $300, 계약서도 쓰고. 그날부터 지우는 정식으로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이나 방학 때만이었지만요. 통역료는 모아뒀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꽤 경험 많은 통역사가 됐어요.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했고 실력도 늘었죠. 어느 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지우 학생께 귀하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조기 입학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명문 대학이었거든요. 엄마, 이거 진짜일까?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지우와 엄마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입학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지우 학생은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입학 가능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얼마나요? 전액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전부 지원됩니다.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네. 지우 학생 같은 인재는 우리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었구나. 응,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는데?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키워줬잖아. 그래서 내가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 있었잖아. 지우야. 그리고 엄마, 나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그만두게 할 거야.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엄마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몇몇 학생들이 지우를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지우. 너 잘난 척 좀 그만해. 난 잘난 척 안 하는데. 매번 통역 일한다고 학교 빠지고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지우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힘들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무서워졌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날 싫어해. 잘난 척 한다고. 엄마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해. 하지만 넌 당당해야 해. 하지만 엄마, 친구들이 없어지는 게 슬퍼. 진짜 친구는 남을 거야. 조금만 참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통역일은 계속됐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도 늘었고 통역료도 올랐죠. 시간당 150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모아둔 돈은 2만 달러가 넘었어요. 엄마는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해뒀죠. 지우야, 이 돈으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응, 엄마. 고마워. 어느 토요일, 지우는 또다시 국제회의 통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본부였어요. 기후 변화 관련 회의였습니다. 더 많은 나라 대표들이 참석했죠. 회의 중 한 아프리카 국가대표가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합니다.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지만 대응할 자원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우는 그 말을 통역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가난했으니까요. 그 고통을 알았죠. 통역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린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그 아프리카 대표가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양. 당신의 통역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가난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가난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 지우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국제기구? 응. 유엔 같은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지우야. 내 꿈을 응원할게.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지우는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갈까? 아니면 특목고를 갈까? 담임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지우야, 내 실력이면 외국어 고등학교 갈 수 있어.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외고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성적이면 충분해. 지우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죠. 고등학교 생활은 바빴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통역 일도 계속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유엔에서 청소년 대표 프로그램을 모집한 거예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유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지우는 지원했고 선발됐습니다. 여름방학 때
뉴욕 유엔 본부에 갔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지우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됐죠.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한 소녀와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아미나였어요. 지우, 너는 정말 행운이야. 미국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지우는 아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미나, 나도 가난했어. 엄마는 청소 일하시고 나는 그 일을 도우며 자랐어. 정말? 하지만 너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응, 운이 좋았어. 그리고 기회를 잡았어. 너도 할 수 있어, 아미나. 어떻게? 포기하지 마. 계속 배워. 그러면 기회가 올 거야. 프로그램이 끝날 때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미나 같은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고등학교 3학년, 드디어 대학 입학 시즌이 왔습니다. 지우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조기 전형이었어요. 면접 날 교수들이 물었습니다. 지우 학생, 왜 국제학을 전공하고 싶나요? 저는 가난을 압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 언어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교수들은 감동했습니다. 지우 학생 합격입니다. 우리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국제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동시에 통역 일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정식 등록했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일했죠. 대학 2학년 때 지우는 유엔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우의 경력과 실력이 돋보였어요. 김지우 학생 합격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유엔 본부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지우는 기뻐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유엔 인턴 됐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 이제 엄마 일 그만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 유엔에서의 인턴 생활은 바빴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 통역 보조, 각종 행정 업무. 배울 게 많았어요. 어느 날 지우는 난민 지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통역 보조로요. 거기서 시리아 난민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우는 통역하면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았어. 그때부터 지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난민 문제를 공부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했어요.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지우는 여러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엔 정식 직원 제의, 국제기업의 통역사 제의, 대학원 장학금 제의. 하지만 지우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가서 국제개발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교수들은 지지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지우. 내 경험과 언어 능력이 개발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거야.
지우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현장 연구도 다녀왔어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우는 유엔 개발 계획에 입사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요. 첫 발령지는 케냐였습니다. 엄마는 걱정했습니다. 지우야, 아프리카는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 나 조심할게. 그리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알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가서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케냐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자주 나가고, 물도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난민 캠프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식량 배급,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여러 일을 했죠. 특히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여러 언어 할 수 있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배워. 하지만 우리는 학교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 책만 있으면 돼. 지우는 난민 캠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기부받은 책들을 모아서요. 여기 와서 책 읽어. 그리고 꿈을 꿔. 너희도 할 수 있어. 3년 후 지우는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제 30살이 된 지우는 유엔에서 인정받는 개발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리 부회장이었어요. 지우 양, 아니,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부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요. 18년 만이네요. 그때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부회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과 노력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지우가 35살이 됐을 때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지우 박사님,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유엔의 핵심 직책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현장 경험도 있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잖아요. 지우는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에서 지우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고 여러 나라를 조율하는 일을 했죠. 어느 날 지우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개발 관련 컨퍼런스 때문이었어요. 컨퍼런스에서 지우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호텔 청소부였고 저는 그 일을 도우며 자랐어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12살 때 우연한 기회로 국제회의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죠.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한 것,
통역 일을 하며 돈을 모은 것, 대학에 간 것, 유엔에서 일하게 된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지와 노력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기회가 왔고 그걸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준비되어 있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지우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60대 중반이었어요. 몇 년 전 청소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엄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잘 지내.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 우리 딸, 정말 대단하게 됐다. 엄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힘들어도 나를 키워줬잖아. 그게 제일 큰 거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간단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어요. 지우야, 결혼은 안 해? 엄마, 나 바빠. 결혼은 나중에.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알았어, 엄마. 생각해 볼게. 사실 지우에게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어요.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만날 시간이 없었죠. 한국 방문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었어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요. 프로그램 이름은 희망의 달이었습니다. 가난과 꿈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였죠. 첫 해에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지우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지우를 봤습니다. 언니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나도 여러분처럼 가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우가 40살이 됐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로 발령받은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 이제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한국으로 돌아온 지우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난민들을 돕고 정부와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일을 했죠. 어느 날 지우는 한 난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를 만났어요. 시리아에서 온 난민이었죠. 안녕, 이름이 뭐예요? 라나예요. 라나, 한국어 잘하네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라나, 꿈이 뭐예요?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라나,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지우는 라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2살 때 우연히 통역을 하게 된 것,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한 것,
유엔에서 일하게 된 것.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부터 지우는 라나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책을 사주고 공부를 도와주고 멘토가 되어줬죠. 2년 후 라나는 한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요. 언니 감사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라나. 내 노력이에요.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언니가 희망을 줬어요. 지우는 라나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지우가 45살이 됐을 때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유엔 동료와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도왔던 아이들이었죠. 라나도 왔고, 케냐에서 만난 아이들도 왔고, 장학 프로그램으로 도운 학생들도 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지우 선생님 행복하세요. 아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우는 계속 일했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며요.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희망아,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렴. 지우가 50살이 됐을 때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12살의 기적이었어요. 책에는 지우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우연한 기회, 노력과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저도 김지우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수많은 편지가 지우에게 왔습니다. 지우는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답장을 썼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운명을 만듭니다. 어느 저녁, 지우는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멀리 왔지? 그래, 정말 멀리 왔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 덕분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둘 다 잘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속 어딘가에는 지우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우는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계속 배우세요. 기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순간이 올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어요. 가난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2살 김지우.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후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질투, 편견, 어려움. 많은 것들을 극복해야 했어요. 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교훈을 줍니다.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도 지우처럼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버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